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2의 섹션 20 메트릭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트릭 토폴로지를 살펴볼 텐데요. 메트릭 토폴로지라는 것은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안에 거리 개념을 줄 수 있어서 그 거리를 나타내는 메트릭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거리 개념을 저희가 바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거리 개념이 있다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고 또 증명할 때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학에서는 저희가 컨티뉴어스 펑션을 정의할 때 입실론 델타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를 했었죠. 그것은 저희가 거리 개념을 허용했기 때문에 입실론 델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트릭 토폴로지에서도 거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실론 델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릭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트릭은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안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함수의 도메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x 프로덕트 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점, 여기에서 한 점, 두 점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이 d라는 함수 메트릭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코도메인은 뭐가 될까요? 제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코도메인은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트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거리는 항상 메트릭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거리가 음수가 되면은 거리 개념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리 개념은 항상 이 메트릭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점일 때만 거리가 0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만약 다른 점이면은 절대 거리가 0은 아니고 0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됩니다. x, y가 다른 점이면 두 점 사이 거리는 0보다 큰 값이 되고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x에서 y까지 거리와 y에서 x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 삼냐 관계없이 dxy나 dyx가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인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익숙하게 알던 내용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x라는 점이 있고 y라는 점이 있고 g라는 점이 있다고 할 때 x에서 g까지의 거리는 x에서 y까지, y에서 g까지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y를 거쳐가는 건데, 이 걸쳐가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것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dxy와 dyg 두 개를 더한 것보다 dxg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그건 더 이상 거리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 메트릭이 주어져 있을 때, 메트릭은 함수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특별히 두 점 사이에 이 메트릭, 이 함수의 값을 저희가 두 점 사이의 디스턴스다,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트릭은 그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함수 값을 저희가 두 점 사이의 디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죠. 한 점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오픈셋, 그죠? 오픈셋인데 이것이 x를 포함할 때 이 오픈셋을 뭐라고 하죠? x의 네이버후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오픈셋인 이 X의 네이버후드는 일정한 형태가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리 개념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 네이버후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X를 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X라는 점이 센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입실론 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X에서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그러니까 X라는 점에서 이 Y까지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같은 점은 빠지고 작은 것만 따집니다. 그런 Y들의 집합, 그죠? 그러니까 X에서 입실론 거리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인데 그때 사용하는 매트릭이 이 D잖아요. 왜냐면 토폴로지 안에서도 저희가 매트릭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이 어떤 매트릭을 사용했는지 D도 제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입실론 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를 센터로 하고 D라는 매트릭을 사용해서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이것을 입실론 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네이버후드 역할을 앞으로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X를 포함하죠. 그리고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매트릭으로 만들어진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셋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매트릭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 매트릭을 사용해서 매트릭 토폴로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지면은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가 있죠. 이번엔 제가 매트릭이 주어지면은 어떤 스페이스, 아직 토폴로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떤 X라는 스페이스가 있을 때 여기에 제가 매트릭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 매트릭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그 베이시스로 제가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이 베이시스를 이 D라는 매트릭을 사용해서 베이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이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를 제가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는 실제로 그 토폴로지에서의 대표적인 오픈셋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도록 제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 정했던 입실론 볼들인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0보다 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 D라는 매트릭을 써서 모든 X와 0보다 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이 입실론 볼들,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베이시스 성질을 일단 만족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베이시스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X 안에 모든 점 스몰 x에 대해서 그 점을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이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x가 있다고 하면은 이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간단히 저희가 그냥 여기서 길이가 1인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매트릭으로 x에서 거리가 1인 거 찾으면은 이것은 저희가 이 베이시스에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점은 당연히 x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포함하는 저희가 이 x라는 점을 포함하는 베이스 엘리멘트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금방 증명이 되고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두 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x1이 있고 여기에 입실론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2라는 점이 있고 입실론 2라는 두 번째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인터섹션 안에 포함되는 어떤 x에 대해서 이 x를 포함하면서 여기 안에
그죠? 두 개의 인터섹션이 이 안에 포함되는 저희가 입실론 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된 입실론 볼을 찾는다는 말은 이 안에 포함되는 이 거리를 델타라는 걸 한번 찾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D의 X에서 델타 거리에 있는 이것이 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델타를 지금 찾는 문제죠. 이런 델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델타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 델타는 먼저는 저희가 x1과 x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그린 이것이 여기 이 안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입실론 1에서 x d의 x1과 x 사이의 거리, 그 사이 거리가 지금 이 값이죠. 근데 델타가 이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델타가 입실론 2에 대해서도 d와 x2와 x 사이 거리가 작은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델타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값을. 그런데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죠. 왜냐하면 x라는 점이 양쪽 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델타를 저희가 항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정확히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이시스가 되는지 이 두 가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조건들을 정확히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방금은 저희가 어떤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스페이스 위에 저희가 어떤 매트릭을 하나 정의를 해놓고 이 매트릭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토폴로지를 정했죠. 그래서 그것을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 매트릭이 그 매트릭을 찾는 문제는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매트릭을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인듀스하는 그런 매트릭이 만약에 존재하면은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저희가 매트릭을 줄 수 있는 토폴로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트라이저블이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을 줄 수 있는 토폴로지다.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하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스에서는 어땠죠?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베이시스에서 정의되는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토폴로지에서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페이스 안에 매트릭이 정해지면은 그 매트릭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되는 토폴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매트릭 토폴로지는 유니크합니다. 그런데 어떤 토폴로지가 있으면은 이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매트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U가 오픈이다. 그죠? 오픈이다. 그런데 이것이 D라는 매트릭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오픈이다. 그러면은 이게 오픈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 이것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U라는 이런 셋이 있는데 이것이 오픈인 걸 체크하려면은 여기 안에 이 의무의 Y에 대해서 이 Y를 센터로 하고, 그죠? 이 Y를 센터로 하면서 이 매트릭을 써서 적당한 볼을 찾아서 이것이 U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델타라는 이 값이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이 U는 여기서 오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면은 만약에 U가 오픈이다 그러면은
엄밀하게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U가 이 안에서 오픈이다 그러면은 모든 Y에 대해서 U 안에 모든 Y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해서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Y를 포함하면서 U에 포함되는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도 저희가 여기 이 입실론 볼로 찾을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Y 프라임이라는 어떤 센터가 존재하고, 그죠? U 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델타라는 0보다 큰 값이 존재해서 이 Y를 포함하면서 이 Y 프라임에서 델타라는 입실론 볼을 델타 볼이겠죠. 이제는 이걸 그렸을 때 이것이 위에 포함되는 이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Y 프라임과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U가 오픈이라는 설명이 되는 건데, 여기에선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Y 프라임하고 Y를 굳이 다르게 할 필요 없이 그냥 Y 하나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센터를 Y 프라임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Y를 센터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좀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두 매트릭 토폴로지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같은 동일한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스페이스 X인데 여기에 저희가 다른 매트릭을 주어서 그거에서 인듀스 되는 다른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D라는 매트릭을 써서 만든 T라는 토폴로지가 있고, D'이라는 매트릭을 써서 만든 T'이라는 서로 다른 두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토폴로지 사이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T가 T'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은 T에 있는 모든 오픈셋이 T'에 있는 그 오픈셋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무에 주어진 X와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입실론 델타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하고 비슷하죠. 저희가 이것을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토폴로지 사이를 비교를 할 때 그 토폴로지를 비교한단 말은 한쪽의 모든 오픈셋들이 다른 쪽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보여도 됐었잖아요. 그 정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제가 렘마 13.3을 볼까요? 거기 보면 저희가 T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대해서 그것이 T'에서 오픈셋이 되면은 그러면 T라는 토폴로지가 T'에 포함된다는 걸 했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기서 베이시스를 지금 저희가 여기 입실론 볼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모든 X와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것은 T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예요. 그죠? 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 in T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토폴로지 안에서 오픈셋인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T'이라는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인 걸 보이려면은 이 안에 이무의 Y에 대해서 이것 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건 당연히 Y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베이시스를 가지고 T에 있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T'에서 오픈셋이 되는 걸 보일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나요? 여기서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서 y라는 것을 잡아서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x하고 y를 그냥 x로만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만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더 다루기가 편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의무의 y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x에 대해서만, 그죠? 이 x에 대해서만 이런 델타가 있다는 걸 보여도 충분하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증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방향 증명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t라는 토폴로지가 t'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렘마 13.3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에서의 베시스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t에서의 베시스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이무의 x와 입실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시스 엘리멘트 하나 있는 거죠. 렘마 13.3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T'에서 오픈셋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픈 인 T'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T' 안에 어떤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해서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 B'이 X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X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X라는 점이 있고 X에서 입실론 반경만큼에서 B, D, X 입실론이 있고 지금 B'이라는 것은 T'에서의 베이스 엘리멘트니까 이것도 입실론 볼일 텐데 그것이 센터가 X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렘마 13.3에 의해서 그런 B'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B'의 센터가 X가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입실론 볼이 존재하겠죠. 그 센터가 X와 다른 점으로 있는 입실론 볼이 존재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반경이 입실론이 아니라 다른 값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있는 이 B'이 지금 X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X를 센터로 하면서 이 안에 포함되는 아주 작은 델타를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델타 항상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X라는 점이 이 B'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희가 델타를 찾아서 X에서 델타 거리에 있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D'은 뭔가요? 이 D'은 지금 T'에 있는 매트릭이에요. 그것을 써서 이 안에 포함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T'에서 실제로는 오픈셋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델타를 찾을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반대쪽을 증명해 볼까요? 지금 이 뒤가 입실론 델타 개념인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때 T가 T'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T가 T'에 포함된다는 것은 T에 있는 모든 오픈셋들이 T'에서 오픈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이 T에서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T'에서 오픈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B가 있고 이것이 T'에서 오픈이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무의 점 X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때 지금 B는 X를 포함하면서 T에 포함되는 오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에 포함이 되면서 X를 중심으로 하는 입실론 볼이 존재합니다. 항상.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D'이라는 매트릭을 써서 X에서 델타 반경 내에 있는 이 델타 볼이 이 안에 포함되는 그런 델타를 제가 항상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런 D'에서 D'이라는 매트릭을 써서 이 X를 포함하면서, 그러니까 이 X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델타 볼을 D'이라는 매트릭으로 찾아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B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B에 포함되는 걸 찾았기 때문에 B에 포함이 되면서 X를 포함하는 T'에서의 어떤 베이스 엘리멘트 하나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T'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그래서 T가 T'에 포함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이그젬플인데요. 지금 R2 평면 이것을 X라고 제가 이제 스페이스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정의된 네 가지 종류의 매트릭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의 매트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각각 네 가지가 지금 D1, D2, D3, D4라는 매트릭이 있는데 이 D1부터 D4라는 매트릭에서 제너레이트한 토폴로지를 제가 T1부터 T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네 개의 매트릭이 실제 매트릭 정의를 만족하는지 그것은 각자 한번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의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볼까요? 첫 번째 매트릭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매트릭 D1은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같은 점이면 0, 이건 매트릭의 정의에서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점이면 0이죠. 근데 같은 점이 아니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같은 점이 아닐 때 이 거리를 무조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은 점이 아니면 항상 거리가 다 1로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토폴로지가 실제로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저희가 디스크리트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트릭 D2를 볼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식으로 매트릭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거리를 재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매트릭 또는 스탠다드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X라는 점이 있고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X좌표 사이 거리고 Y좌표 사이 거리가 있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가요? 이 거리는 X1과 Y1 사이의 그 X좌표의 차이죠. 이 거리는 X2와 Y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거리가 뭐죠? 이 거리가 X1-Y1의 제곱 더하기 X2-Y2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여기 됩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 거리를 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클리디안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스탠다드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트릭을 써서 어떤 입실론 볼을 그린다. 반경이 R인 R 볼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X라는 점에서 거리가 R인 것들이면은 실제 거리 개념. 요 거리 개념을 써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D2 매트릭을 써서 만든 반경이 R인 입실론 볼입니다. 이번에는 D3인데 이건 뭐냐면은 거리를 X좌표에서의 거리와 Y좌표에서의 거리 중에서 큰 것을 고르겠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을 고르겠습니다. 이것도 매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X좌표의 거리하고 Y좌표 거리에서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X좌표 거리가 더 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거리가 이 매트릭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스퀘어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왜 스퀘어 매트릭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입실론 볼을 그려보겠습니다. 반경이 R인 입실론 볼을 그리면은 X라는 점에서 여기가 이게 나오는데 X라는 점에서 X좌표도 거리가 R보다 작아야 되고 Y좌표도 거리가 R보다 작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스퀘어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한쪽 변의 길이가 2r이 되는 스퀘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x축 좌표로도 r 거리만큼 안에 있어야 되고 y축 좌표로도 r 거리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퀘어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스퀘어 모양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스탠다드 매트릭 D2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1과 같이 해서 둘 중에 작은 것을 거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매트릭을 가져왔으니까 스탠다드는 맞는데, 근데 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스탠다드 매트릭과 1 사이의 미니멈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도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만약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으면은 그냥 스탠다드 매트릭에서 거리 개념을 쓰면 되지만, 스탠다드 매트릭으로 만약 1보다 더 커지면은 얘는 그냥 저희가 거리를 1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도 1보다 커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바운드가 돼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왜 바운디드 했냐면은 이 거리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필론 볼을 생각해 보면 특이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필론 볼을 보면은 네 번째 스탠다드 바운디 매트릭을 써서 어떤 x라는 점에서 r이라는 이 입실론 볼을 만약 그리게 된다면은 r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스탠다드 매트릭하고 똑같이 나오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r이 2면 어떻게 될까요? 2면은 x에서 어떤 점 사이 거리도 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겠네요. 어떤 점도 다 여기에 거리가 이 안에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이 1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필론 볼이 이 R2 전체가 됩니다. 그죠? 여기 어떤 점, 아무리 멀리 있는 y를 가져와도 이 점 사이 거리가 어차피 1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나는 반경이 지금 2인 그런 입선 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는 제가 T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1. 이것을 저희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 자체가 오픈셋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음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X에서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X에서 여기 입실론을 2분의 1 적어 봅시다. D1이란 매트릭을 써서 2분의 1 적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여기에 X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X 위에 다른 점 어떻게 되나요? X가 아닌 다른 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경이 2분의 1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X를 센터로 하면서 이필론이 2분의 1인 이필론 볼은 X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 포인트가 다 오픈셋이 됩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가 오픈셋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토폴로지 중에서 제일 큰 토폴로지가 됩니다. 원 포인트 셋이 오픈이면은 모든 서브셋이 다 오픈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는 다른 모든 토폴로지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지금 베시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토폴로지가 돼요. 제가 해석하기에서 보였던 실수 또는 R2 평면에서 정의된 토폴로지하고도 같은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일단 이 나머지 T2, T3, T4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당연히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가장 큰 토폴로지니까 이게 포함하는 건 맞지만 같지는 않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T1이라는 토폴로지 안에서의 오픈셋을 하나 적당히 찾아서 그것이 T2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1에 적당한 오픈셋을 하나 찾을 텐데 뭘 찾을 거냐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T1에 포함되는 오픈셋 또는 베이시스 엘리먼트 하나를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필론이 지금 2분의 1인 경우잖아요. 그죠? x는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필론이 2분의 1인 경우니까 방금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 값은 x가 됩니다. x라는 점이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D2라는 매트릭, 스탠다드 매트릭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희 거래 개념 있잖아요. 그것을 써서 x를 센터로 하면서 이 한 점에 포함되는 이런 입실론보를 그려야 돼요. 그죠? 반경이 델타인 입실론보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델타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델타를 아무리 작은 델타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x라는 한 점에 포함될 수는 없죠. 델타 0보다 큰 이상 이것은 x라는 한 점에 포함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그 델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진 않는다. 그래서 T1하고 T2가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T1이 가장 큰 토폴로지니까 T2를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는 T2, T3, T4가 같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T2가 T3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T2에서 여기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음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하나 있을 때 그것이 T3라는 그죠? D3라는 매트릭을 써서 만든 토폴로지에서의 오픈셀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음의 x와 이필론으로 가지고 T2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건 지금 베이시스 엘리멘트 for T2가 되죠. T2라는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는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필론 볼이 이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필론 볼을 가지니까 지금 이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원 형태가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렘마 20.2에 의하면은 같은 센터를 가지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D3라는 매트릭을 써서 만든 어떤 델타라는 반경을 갖는 입실론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센터를 가지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적당한 델타라는 반경을 갖는 D3에서의 입실론볼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D3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 스퀘어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 스퀘어 모양이 같은 센터를 가지면서 이 원 안에 포함되려면은 저희가 이 반경을 2분의 입실론으로 잡으면은 항상 이 스퀘어는 이 원 안에 포함이 되죠. 물론 2분의 입실론보다 더 작은 걸 잡으면 더 여유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델타를 2분의 입실론으로 잡아주면은 지금 이건 항상 만족이 됩니다. 델타를 2분의 1로 잡아주면 항상 이 포함 관계 성립이 되죠. T2가 T3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T3가 T4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보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T3 안에서의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이무의 X와 이필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베이시스 엘리멘트죠. 이게 베이시스 엘리멘트 for T3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면서 같은 X란 센터를 갖는 그런 D4에서의 반경이 델타인 입실론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X라는 점이 있으면은 스퀘어 매트릭이니까 이쪽 거리도 입실론, 이쪽 거리도 입실론에 있는 이 스퀘어 모양이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지금 T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매트릭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입실론을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하는 거니까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스탠다드 매트릭을 그대로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입실론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입실론 볼이 갑자기 실수 전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퀘어 안에 포함이 안 되죠. 저희는 스퀘어 안에 포함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입실론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어떻게 하느냐? 델타를 입실론으로 해도 되고, 만약 입실론이 1보다 더 큰 경우는 아예 델타를 그냥 2분의 1로 작게 잡아봅시다. 1보다 더 안전하게 그냥 2분의 1로 잡읍시다. 여기는 2분의 1로 안 하고 뭐 5분의 1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다 더 작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중에 미니멈으로 델타를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입실론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지금 이 같은 입실론을 가지면서 이 서클은 이 스퀘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입실론이 1보다 더 크면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건 제가 2분의 1을 택해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여기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T4가 T2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에 의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스탠다드 매트릭으로 만들어진 T2에서의 오픈셋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음의 X와 이플론에 대해서 여기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으로 만들어진 이플론 볼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D2라는 스탠다드 매트릭에서의 적당한 같은 센터를 가지면서 적당한 델타를 찾아서 이게 포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델타를 입실론으로 그냥 주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실론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어차피 이 두 개 같은 애죠. 입실론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개가 일치합니다. 입실론이 1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실수 전체죠. R2 평면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경우는 델타를 그냥 입실론으로 주어지면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2 평면 위에 이렇게 네 가지 매트릭을 줬는데 첫 번째는 디스크릿 매트릭을 줬고 나머지 세 개는 스탠다드 매트릭, 스퀘어 매트릭,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을 줬는데 나머지 세 개는 실제로 같은 매트릭은 다르지만 이거에서 제너레이트된 토폴로지는 같은 토폴로지였죠. 제가 전에도 서큘러 리전하고 렉탱글러 리전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비슷한 문제가 된 거네요. 이번에는 서큘러 리전하고 스퀘어 리전으로 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엑서사이즈 1번, 3번, 1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